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목서윤입니다. 서윤 씨는 혹시 월급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는 뭐 일정 부분은 저축하고 네. 뭐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고 그러죠. 네. 아주 뭐 보통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네, 충훈 씨는 저도 은행에 예금을 하고 그 통장을 저희 아내가 관리를 하고 있죠. 네, 그렇죠. 네. 특별한 건 없네요. 네, 우리 생활에서 은행과의 거래가 끊긴다면 사실 굉장히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돈만 맡겨놓는 것을 떠나서 뭐 네. 다양한 금융 상품을 이용하면서 생활 경제를 꾸려나가는 분들이 많죠. 맞아요. 우리 지역 전북을 대표하는 전북은행이 50년 동안 우리 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전북은행이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지난 50년의 역사를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전북은행이 창립된 거는 1969년에 창립됐습니다. 네. 네, 그 당시 한 도에 한 은행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정책 하에서 10개 지역에서 10개의 지방은행이 탄생했습니다. 네네. 네, 그 당시 우리 도민들이 1인 1주 갖기 운동을 또 해서 저희 자본금을 모았고 그런데 이제 은행 산업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IMF 때입니다. 네. IMF 때 10개의 지방은행 중에서 3개만 살아남고 7개가 아시다시피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 꾸준히 뭐 저희 은행은 성장을 해서 저희 전북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JB 금융지주가 만들어졌고 네. 지금은 저희 지주가 자산 한 47조, 뭐 이익 한 3,500억 그러한 금융 지주로서 지금 성장해 있습니다. 네. 우리 행장님은 전북은행이 언제부터 몸을 담게 됐는지는 궁금해요. 예. 이 은행장님이 되기까지 또 어떤 예. 길을 걸으셨는지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전북은행하고 관계를 맺은 건 2009년입니다. 네. 그 당시 리만 사태가 있어서 금융업권 전체가 네. 좀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 전북은행도 증자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하고 있었던 일은 그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를 제가 운영하고 있어서 네. 전북은행에 그 당시 이제 증자를 하게 됐죠. 네. 그래서 뭐 그 당시는 실은 주가가 한 4,200원이었는데 5,000원의 증자를 해야 되니 많은 대부분의 주주들이 증자를 안고 실권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5,000원에 저희가 증자를 들어가서 전북은행하고 관계를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2009년도 일이고. 네. 그러다가 하여튼 제가 은행장으로 오게 된 것은 2014년에 왔습니다. 2014년에 와서 지금 한 5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5년 정도 은행장으로 계신 건데요. 보통 은행에 몸담고 계신 분들 보면 좀 특별한 직업병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가? 예를 들면은 네. 그냥 돈 뭉치만 봐도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인지 뭐 가늠이 된다던가 네. 뭐 이런 직업병이랄 게 있을까요? 아니면 은행장님? 암산이 빠르다던가. 네. 네. 평소에는 제가 숫자를 보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습니까? 항상 네. 뭐 항상 은행 업무라는 것들이 숫자와 관련된 일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평소에는 숫자를 보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보니까. 네. 그래서 실은 뭐 소위 요새 말하는 뭐 인문학이라고 그럴까 그런 쪽에 제가 관심이 많은데 그런 쪽 시간을 평소에는 많이 보내고 있는데 예. 실은 그러한 과정에서 또 일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떠오르고 뭐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북은행은 아무래도 지역 특성상 이 서민 금융 상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지 서민을 위한 금융 상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모든 은행들이 예를 들면은 서민을 위한 금융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네네. 또 큰 중요한 명제죠, 그게. 근데 과연 그거를 어떻게 실행을 하고 어떠한 예를 들면 스탠스를 갖느냐가 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은행 문턱이 아무리 낮아졌다고 그래도 그다음에 낮춘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서민, 중서민들이 은행에 와서 대출을 요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예컨대 은행에 들어와서 번호표를 뽑고 자기 순서가 됐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대출을 좀 해주십시오. 흔히 뭐 그러면은 담보가 있습니까? 뭐 소득이 있습니까? 이런 그쵸. 질문들이 네. 이어지죠. 그랬을 경우에 뭐 담보 없습니다. 소득 일정치 않습니다. 그런데 신용으로 뭐 얼마를 꿔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죠. 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현실인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은행에서 흡수할 수 있느냐 하는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네. 뭐 그러한 상품으로 해서 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따뜻한 그 신용 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뭐 사이돌 대출, 뭐 햇살론 뭐 등 여러 다양한 상품을 저희가 라인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서민금융의 대표주자라는 수식어에 걸맞게요. 은행권에서는 유일하게 서민금융 부분에서 표창을 받기도 했네요. 예. 이 은행권에서 유일한 지점이 따뜻한 금융 클리닉이라고 있습니다. 네. 아마 모든 은행이 무슨 금융센터라든지 무슨 본부, 무슨 지점 이런 용어를 쓰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실은 전 금융권에서 클리닉이라는 아마 용어를 써서 예를 들면 지점 형태로 나가 있는 데는 뭐 저희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뭐 잘 아시다시피 클리닉은 병원에서 쓰는 거예요. 이야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를 치료를 해준다든지.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클리닉이라는 용어를 쓰고 또 그러한 정신으로 하는 것이 실은 그 많은 은행들이 대상들이 돈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소위 맞아요. 말해서 웰스 매니지먼트죠. 그러니까 부를 관리하는 거죠. 실은 부를 관리한다는 것은 부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늘리느냐 하는 그러한 명제예요. 예. 네. 근데 실은 서민은 부가 없습니다. 네. 빚이 있지.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빚을 관리해야 된다. 뗀 매니지먼트로 저희는 거꾸로. 그래서 그러한 것은 일종의 치유다. 그래서 클린이라는 용어를 쓰고 예. 또 중서민들에 대해서 그러한 자기가 갖고 있는 부채를 어떻게 해야지 관리를 잘해서 그러한 예를 들면은 이 연속 사슬 예를 들면 그러한 사슬을 끊어 나가는 사다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그런 걸 네. 고민하게 됐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걸 좀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시중은행들은 자산 관리에 좀 주력하는 예, 편이잖아요. 예, 예. 근데 전북은행은 서민들의 부채 관리에 예. 좀 더 초점을 맞춘 예, 개념을 예, 새롭게 도입했는데 그 이유는 또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좀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보통 이제 제1금융권들은 금리가 7%가 잘 안 넘어갑니다. 예. 아무리 이제 그 열악한 신용 등급이라도 네. 다시 말하면은 7%를 더 받아야 되겠다 하는 고객은 취급을 안 받지 않는 합니다. 거. 그 대신 금리는 7% 수준에서 예. 많아야 7% 수준이고. 네네. 그러면은 그 제1금융권에서 취급을 못하는 고객은 제2금융권으로 갑니다. 네. 제2금융권의 평균 금리는 평균 20% 가까이 금리. 네. 그러면은 제1금융권하고 제2금융권하고 금리에 예를 들면 절벽 현상이 벌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2금융권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1금융권에서 취급해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당신의 상환 의지가 담보입니다. 이런 용어를 저희 이제 은행에 다녀보면 그런 표가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예를 들면 경험을 통하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상환 의지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상환 의지를 어떻게 개량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만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예를 들면은 그 제2금융권의 이용자들도 예를 들면 상환 의지가 좋은 사람을 가려내서 저희 애가 대출을 해줘서 그래서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24% 쓰고 있는 사람은 12% 해줍니다. 네. 그다음에 12% 해주면은 소위 말하는 그 사람의 신용 등급을 저희가 관리를 해줍니다. 트레이스를 해요. 쭉 추적을 해. 예. 그래서 극적으로 예를 들면 신용 등급이 올라간 사람들은 뭐 한 석 달 만에 3등급, 4등급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시 예를 들면은 12% 했던 사람을 8% 해주고 7%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예를 들면은 제1금융권 이용할 수 있는 사다리를 저희가 마련해 준다는 그런 구체적인 네. 그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은행에서 비추어 보면 은행에서 입장에서 비추어 보면 그 상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대출을 해준다는 건 상당한 모험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어떤 지역 은행으로서의 사명감이 그 안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상환 의지라는 것은 예를 들면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래서 실은 저희 클리닉 센터 가보면은 네. 뭐 예컨대 대출금이 크지도 않아요. 500만 원, 1000만 원인데도 2시간, 3시간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뭐 타 금융기관에서 와서 봤습니다마는 예를 들면은 그 전부 칸막이가 돼 있어요. 지금 일반 지점은 전부 이 오픈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거기는 전부 칸막이를 했어요. 왜냐면은 보호를 해준다라는 그렇죠. 이야기죠. 네. 예. 그 어려운 사정들을 이야기해를 하고 뭐 그래서 그다음에 거기는 첫째는 뭐 예약제가 있습니다. 보통 이분들이 이 낮 시간에 시간 못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7시 넘어서 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토요일 날도 거기는 오픈하고 있습니다만 주말을 이용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 그다음에 이 상담이 장시간 그러니까 상담일 수도 있고 그래서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심리 상담사 역할도 뭐, 같이 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전북은행이 서민과 더 가까이 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모토가 분명해서인지 향토 은행인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해외로도 또 시장을 그렇죠. 넓혀가고 있다고요? 예. 저희가 뭐 수도권, 중부 지역도 지금 뭐 진출해 있습니다. 네. 물론 거기서 우리가 시중은행들하고 어떻게 경쟁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우리 전라북도 지역 이외에 나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과연 나가서 어떻게 거기서 특화를 시켜서 네. 시중은행들하고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실험적 행위도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작년, 재작년 저희가 뭐 금년도 그랬습니다만은 저희가 창사 이래 최대 실적들을 지금 거행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부분들이 그런 쪽에서 특정한 분야에서 수익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전체적인 실적을 거양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해외도 지금 적극 나가서 지금 뭐 캄보디아에서 지금 PPCB 뱅크라는 은행을 인수했습니다만은 제가 기본적인 생각은 국내와 해외의 수익 구조를 7대 3으로 그러니까 30%를 해외에서 벌어들인다라는 기본의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3년 됐습니다만은 아마 전북은행이 국내에서 7을 벌고 해외에서 3을 번다 그러면은 은행권에서는 그러한 수익 모델이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저희는 지금 해외에서 국내 수익이 지금 금년도에도 한 20%는 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뭐 국내에서 한 1,000억 정도의 수익을 내고 네. 지금 PPCB가 금년에 한 해외에서 한 200억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상반기 한 100억 정도 저희가 벌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2, 3년 내면은 뭐 이러한 한 30%
정도는 해외에서 벌 수 있는 네. 뭐 그러한 구조가 될 것 같고 캄보디아 지금 은행 이외에도 지금 자산운용사도 지금 인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 부분들을 저희가 국내 우리 지역 기반이 어려운 것을 예를 들면 보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상당히 공격적으로 확장을 또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 전북은행은 금융 서비스뿐 아니라 그 문화라든지 또 이 상회 공헌 프로그램도 상당히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먼저 그 문화 공연 이야기를 해보자면 뭐 콘서트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또 문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문화에 대해서 그 열심히 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인문학에 대한 중요도들이 많이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은 이 우리 전라북도가 그 예술의 예를 들면 고향이고 그렇죠. 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뭐 저희가 지금 콘서트를 하고 있는 것도 연초에 신년음악회도 하고 그래서 이제 콘서트는 뭐 대중 예술 쪽이 지금 중점을 두고 있고 네. 그래서 연초에는 이제 클래식 중심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리더스 포럼 그래서 작가분들 뭐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저희가 강의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시적으로 할 준비를 지금 저희가 지금 한옥마을 앞에 있는 저희 지점을 개조를 해서 상시로 그 문화적인 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 우리 뭐 젊은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일반인들도 이 인문학적인 소양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특별히 그런 쪽에 좀 신경 쓰고 있는. 네. 그리고 아까 또 서두에도 잠깐 한번 언급을 하셨지만 그 이주 여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을 위한 어떤 사업들도 진행하고 계시죠? 예. 이주 여성들이 지금 한 10,000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 또 우리 이 전라북도 같이 이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데서는 이제 농촌 학교를 가보면 이제는 이주 여성의 그 자녀분들이 더 많은 그러한 프레스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들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안아야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의 어려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뭐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 고향을 한번 가보지도 못한 분들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시간적인 뭐 이유,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한 10팀 정도를 매년 친정 나들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또 한국에 일하러 온 사람들 중에서 가족을 몇 년 동안 못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그 가족의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국내에 초대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뭐 그러한 그 사업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세한 노력들 때문에 지역민들이 전북은행을 더 가깝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또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민에게 어떤 은행으로 남고 싶으신가요? 지나온 50년도 보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했어요. 10개 중에서 7이 망하는 가운데서 셋이 살아남았는데 셋도 살아남은 게 실은 살아남은 데가 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우리 알다시피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고 대구는 제3의 도시입니다. 전북은 예를 들면 10개 권역으로 하면은 아주 밑에 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았어요. 뭐 흔히 우리 요새 하는 말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파란만장한 예를 들면 위기도 있으면서 제가 살아남았어요.
자, 앞으로 저희가 이제 최근에 50년을 맞아서 저희가 이제 캐치프레스를 내건 게 고마워요 50년, 함께해요 100년이라는. 자, 그러면 앞으로 50년, 100년에 가려면은 지난 50년보다 훨씬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뭐 예컨대 지금 금융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하나는 금융 환경이 변하고 하나는 지역 환경이 변합니다. 뭐 금융 환경이 변한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요새는 은행을 잘 안 가요. 아마 은행 가보신 옛날 같이 은행 요즘은 뭐 인터넷 뱅킹도 그렇죠. 편리하게 돼 네. 있으니까요. 스마트폰으로도 예, 그렇습니다.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초저금리 시대가 이제 도달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 은행이 그 은행 산업의 환경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느냐.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지역의 문제입니다. 흔히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 GRDP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전북이 한 2.8%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개 권역으로 해서는 아주 밑에 저희가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경제 기반이 굉장히 좀 열악한 편입니다. 그다음에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고령화 사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산업 환경이 이렇게 바뀌고 지역 환경이 또 같이 바뀝니다. 근데 두 개 다 은행으로서는 그렇게 예를 들면 긍정적인 사인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사인으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 안에서 이때까지 50년도 드라마틱하게 왔는데 네. 100년은 어떻게 예전면 이어나갈까 하는 예. 것은 저희들한테 커다란 숙제입니다. 근데 저희가 자 그래도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예컨대 우리가 고령화가 어느 지역보다 빨랑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약점이죠. 네. 그렇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노인들에 대한 상품이 전북은행이 제일 낫다. 하면은 약점을 강점으로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주 여성도 전라북도가 많은 편입니다. 예. 이주. 거기서 나오는 것이 실은 외국인 대출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저희뿐이 없습니다. 저희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들. 예를 들면 우리 지역 경제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신용 등급이 낮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낮은 친구들, 낮은 사람들을 위한 전용 상품을 우리가 제일 앞서서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약점을 강점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 변화하는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예. 틀림없는 100년 은행에 갈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하고 뭐 그럴 때 해외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100년 은행을 꼭 만들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의 환경도 뭐 쉽진 않겠지만 전북 도민과 또 전북 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우리의 이웃으로 남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앞으로 100년도 기대가 되는데요. 예, 임용태 은행장님을 수장으로 전북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가는 기업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